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 말을 나지막이 되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 남은 시간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한마디. 그 말이 내 인생을 후회로 물들일 줄은 그땐 미처 몰랐다고 말합니다. 말은 사라지는 듯하지만 사실 말은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 한마디가 인생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60대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한 번쯤 내뱉어 본 말일 것입니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은 분명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이 생기며 때로는 억압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도와주고 손주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나한테 하는 태도냐? 그 순간 자식은 말을 잃었고 이후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 괜히 했다 싶어. 내 진심이 그런 건 아닌데. 그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거리를 만듭니다. 그 말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심코 반복해온 말버릇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형태를 가지고 마음에 박힙니다. 그것이 어느 날 관계의 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무수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기억나는 건 그중 몇 마디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억나는 말들 중에는 따뜻한 말보다 후회스러운 말이 더 선명합니다. 그것이 말의 무게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말의 영향력은 더 크고 깊게 남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감정의 순간이었지만 상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해라는 말은 때로 사랑보다 더 큰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관계를 지치게 하고 끝내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 말은 내 인생을 외롭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감정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상대를 위한 말인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라는 말은 부모의 삶을 집약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자식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말은 고마움보다 부담으로, 사랑보다 죄책감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당신 인생을 빼앗은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난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열등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심리는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헌신한 삶에 대한 인정, 희생에 대한 감사를 바라는 마음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말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듣는 사람은 이제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당황하고 스스로의 선택이나 삶에 대해 부정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인데 자식은 상처를 받는 역설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의 뿌리는 인정받지 못한 감정의 외로움에 있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허전함, 내 삶을 이해해주는 이가 없다는 쓸쓸함, 그 감정들이 말로 바뀔 때 표현은 사랑이지만 내용은 외침이 됩니다. 그 외침은 관계 속에서 온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넓히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식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부모의 희생 위에 있다는 죄책감은 결국 관계에서 숨막힘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말은 반복될수록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더 잘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피하게 됩니다. 결국 연락은 줄어들고 대화는 의무가 되고 함께 있는 시간도 어색해집니다. 부모는 그 어색함 속에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더 깊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악순환입니다. 말로 인해 시작된 이 거리감은 말로는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에 상처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말에 실리면 그 말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이 애증으로 뒤섞이면 듣는 사람은 감정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게 된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이유가 진짜 사랑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외로움, 섭섭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는지 스스로 묻지 않으면 그 말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가 해줬잖아라는 말로 표현되면 그 사랑은 증명해야 할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은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이지 갚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후회로 남는 말은 대개 그 순간엔 진심이었지만 표현 방식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내용보다 말의 출발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을 주기 위한 말이었는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알아달라는 말이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이란 것은 단어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버릇을 바꾼다는 것은 곧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말의 첫걸음은 내 감정을 투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라는 말 대신 내가 힘들지 않게 하고 싶었어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을 바꾸면 상대의 마음에 닿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비교가 아니라 이해를 말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이라는 말은 상대를 끌어올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 시절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은 전달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침묵한다면 그건 단절이고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위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말 앞에 두는 습관입니다. 너한테 섭섭해서 그래라는 말은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하냐보다 훨씬 부드럽고 솔직합니다. 감정을 감춘 말은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감정을 드러낸 말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식에게 하는 말은 명령이나 훈계보다 감정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나도 사람이고 서운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말의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굳이 진심을 강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 알지? 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너무 길어지면 진심이 흐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말이 적으면서도 따뜻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한마디라도 조용히 그러나 진심 있게 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말로 망가지지만 말로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꼭 말로 풀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것, 무심한 듯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이런 행동이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말은 때로 위협이 되지만 침묵은 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말은 조언이나 훈계가 아니라 공감과 존중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가까워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식과 다툰 후 연락이 끊긴 채 몇 달을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 감정만 앞세웠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단 두 줄의 메시지였지만 자식은 며칠 만에 연락을 해왔고 둘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고집 부렸으면 평생 못 봤을지도 몰라.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했을 때 말은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식에게 헌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찾아왔고 어머니는 항상 나는 내 덕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갈등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어.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그 말 한마디로 멀어지다니.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말이 지금까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좋은 기억이 많아도 강한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은 씁쓸하지만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처럼 말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비난이 먼저 떠오르고 고마웠다는 말보다 서운했던 표현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말의 강도는 감정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 감정은 관계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하고 더 정제되어야 하며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말에 담긴 감정의 무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감정에서 출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했어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섭섭함에서 비롯되었다면 듣는 사람은 죄책감만 느낍니다. 반대로 너 힘들었지? 라는 말은 짧아도 공감을 느끼게 하고 관계를 여는 문이 됩니다. 말이 길고 복잡할수록 감정은 흐려지고 짧고 진심 어린 말일수록 감정은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말은 연습해야 합니다. 평생 써온 방식대로 말하면 관계도 평생 그 자리에서 멈춰 있게 됩니다. 나를 이해받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말로 바꾸는 것. 그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관계는 싸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쌓여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대개 한두 마디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말을 되돌아보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말은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후회스러운 말 한마디, 그것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은 곧 나의 감정이 흘러나오는 통로이며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용한 키입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 의도치 않게 흘려보낸 말, 진심이었지만 표현이 거칠었던 말. 그 모든 말은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때로는 따뜻한 기억으로,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때 그냥 참을 걸 그랬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결국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순간에 표현이 사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했고 이해받고 싶었으며 고마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미숙했고 그 결과는 아픔으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말습관을, 앞으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할까? 이 말은 내 감정을 전하는 걸까? 상대를 조종하려는 걸까? 이 말로 상대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고요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말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고 가장 깊이 남습니다. 따뜻한 말은 큰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같은 짧은 말이 오히려 긴 인생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 보이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심을 담기 위해 말하면 됩니다. 노년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하고 지시가 아니라 손 내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누구든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짐처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줄이되 무게를 더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되 표현은 부드럽게 하며 후회가 아닌 이해로 남는 말만 하자고.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마디, 더 따뜻한 말에서 출발합니다. 말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